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12회 한일 국민 상호 인식 조사 및 제1회 한미일 국민 상호 인식 조사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사무국장과 수석 연구원을 맡고 있는 오인환입니다. 이 공동 기자회견은 한국, 일본, 미국의 각 기관을 대표하는 발표자가 한국, 일본, 미국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한 후에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일 동시 통역이 제공되겠습니다.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줌 화면 통역 기능에서 한국어나 일본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해 동아시아 연구원장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및 언더우드 국제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는 손열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화면이 일본, 미국 지금 안 나오네. 지금 보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손열입니다. 어,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이 2013년부터 한일 간의 그 국민 상호인식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작년에 2024년에 실시를 하지 못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올해 다시 재개를 했고 올해는 저희 그 일본 측의 여론조사 파트너는 API (Asia Pacific Initiative가 너무나 훌륭한 그 싱크탱크에서 같이 공동조사를 해주기로 하셨고 또 미국의 KEI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또 그 함께 공동조사를 하자고 해서 사실상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이렇게 본격적인 공동 여론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대단히 기쁘게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일본 측의 그 지금 API의 소장을 맡고 계시는 그 진보 켄 소장님 그리고 KEI의 스캇 스나이더 소장님 그리고 오늘 또 제임스 킴 연구원님 수석 연구원님을 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간단하게 그 한국 측이 바라보는 이번 여론조사를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크게 네 포인트고요. 이미 보도자료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네 개 포인트, 그러니까 네 개의 테이크어웨이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 4분 정도씩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신뢰 혹은 평가 이게 상당히 저하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분석이 따로 필요한데 EAI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호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난 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무역이나 안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게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대국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표가 이제 조금 좀 복잡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한국 국민, 일본 국민, 미국 국민이 일본 그러니까 상대국에 대한 그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한국은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수치 파란색인데 좋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다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일본은 조금 낫죠. 파란 게 조금 더 증가돼 있고 그리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좋게 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그 인상인 것 같고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에 대한 그 관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인상이 그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신뢰 미국 신뢰 여부에서
최하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크게 보면은 대충 보면은 한 7% 정도 그 하락이 돼 있고 이 3년 정도 그러니까 한국 정부 이제 지난 그 3년 정부가 있었으니까요. 3년의 흐름을 보면 3년 사이에 16%의 불신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불신이 표출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일본 신뢰 여부인데 이번 조사에서 일본 신뢰 여부는 항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뢰 여부는 저희가 그 동아시아 인식 조사라고 해서 매년 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난 6월 초에 한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대조적으로 일본에 대한 신뢰는 2020년에 바닥이었죠. 2.3이니까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게 40%까지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 신뢰하지 않는다도 90%에 달하던 것이 지금 50%까지 이렇게 하락이 돼 있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그 반대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물론 미국의 신뢰도가 일본의 신뢰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보시면 그러나 흐름은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 특히 미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낮습니다. 12%인데 이 12% 저희는 김정은 조사는 안 합니다. 그런데 12%는 시진핑 주석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지요. 여기서 보시면 1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 이시바 총리에 대한 평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32.5%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역대 저희가 그 조사한 이래 일본 수상의 호감도 중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국민의 한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이재명 대통령의 호감도가 9.6%로 굉장히 낮습니다. 요 파트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대한 전체적인 신뢰 하락의 하나의 요인으로는 미국 지도자에 대한 그 인상이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난 6개월 동안의 그 통상 정책, 그러니까 무역 정책과 안보 정책에 대해서 그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쭉 말씀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트럼프 관세, 우리 관세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80%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75% 반대하고 있고 이따가 그 우리 그 제임스 킴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미국도 보시면 43% 반대, 15% 찬성. 이래서 지금 이 미국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삼국이 다 지금 반대하는 그러나 한국이 가장 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제한과 관련해서도 여기 보시면 그 한국에서는 한 58%가 미국이 한국의 대중 경제 관계를 제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고 그게 58대 33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50대 26 정도로 그 미국이 대중 무역 및 투자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 경제 질서를 지지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한국 국민의 72%는 지지한다. 일본 국민의 63%도 지지한다라고 나와 있고 정작 미국도 56%가
지지를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이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 경제 질서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6.2%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조사에 보면은 공화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보호무역주의 혹은 미국의 중상주의에 대한 지지를 보이는 그런 비율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관세 협상 지난 7월 30일 타결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정부의 경제 강압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강한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종의 그 반발 혹은 반대,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잡혀져 있다. 그것이 그 미국에 대한 불신의 증가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보 정책인데, 국방비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 뭐 한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 국방비 인상을 한다고 이번에 그 표명을 하셨고, 일본도 국방비 인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에서는 51대 42로 대폭 증액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반대가 더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49대 33.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더 반대의 강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비율이 낮으니까. 그 밑에 미국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더 크긴 합니다만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조금 더 높다라는 정도로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상당수 한 40%는 이게 좀 잘 모르겠다, 그 내용을. 그렇게 뭐 그건 이해할 만하죠.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수준, 그러니까 그 방위비 분담 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는 그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그 방위비나 혹은 그 주둔군에 대한 분담금과 관련된 의견, 그러니까 반대 의견은 무역에 비하면은 상당히 완화된 반대, 낮은 반대라고 좀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미 동맹, 한국의 지금 그 입장에서 보면 대미 비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이면에는 한국과 일본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중국의 도전, 차이나 챌린지에 대한 상당한 경계감들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를 보시면 한국 사회 내에서 국민들 사이에 중국 견제 여론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 여론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한국 사회에 지금 점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와 불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 그 한미 동맹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문항을 좀 손을 봤어요. 그 과거에 이 질문은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역과 세계 평화, 세계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하고 두 개 나왔는데, 두 번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중국의 도전에 대응한다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B로 지금 그 응답을 한 응답자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49대 33, 그러니까 B가 49, A에 한정해야 된다, 북한 군사적 위협에 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33,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그 주목할 포인트고,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역할,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방위에서 중국 견제라고 워딩을 분명히 넣었어요. 이거를 넣었는데 중국 견제로 전환하는데 동의하겠다라는 게 58%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일종의 안보적 대응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그쪽에 대해서 동의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보면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뭐 거의 80%가 한국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데 북한이 74%,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74고, 두 번째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 질문을 2018년부터 했는데 가장 올해 높게 나왔습니다. 64.3%, 일본보다도 더 높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 위협감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저기 보면 중국에 대한 위협을 지금 73%가 한국은 73%를 꼽고 있고, 일본은 68, 미국은 58 이렇게 돼서 중국 위협에 대해서도 한국이 가장 삼국 중에서는 높게 위협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만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한국 사람들 상당히 또 높게 보고 있어요. 군사적 충돌이 뭐 대만이 충돌을 일으키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들이 보여주고, 세 번째는 한일 관계입니다. 이번에 일본 측 자료와 함께 비교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여론은 견조하다, 견고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뒤에 이제 표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유로서 적어도 전략적 인식이 상당히 공유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에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도전에 대한 인식의 공유, 그리고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의 공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트럼프의 안보 공약이나 혹은 트럼프의 이 경제적인 공세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서로 같은 입장을 느끼는 것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전략적 가치를 지금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좋게 보는 상대방을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 레벨에서, 이건 바텀업인데, 관광이나 대중문화를 서로 소비하고 식문화를 소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호 그런 호감도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거, 이것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일본에서의 한국의 인상은 다른 지표에 비해서 유달리 인상이 하락을 했어요. 인상은 하락했지만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도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인상이 하락된 것은 제 판단,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야당 지도자 시절에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의 일본 대일 정책에 관련된 스탠스, 이런 것들이 일본 국민의 인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지도자의 인상이 그 나라의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그 한국의 대일 일본에 대한 이미지 아주 나쁜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아베 신조 수상에 대한 이미지였거든요. 그리고 아베 신조 수상에 대한 그 좋은 인상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 따라서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마도 지난 연말부터 이 계엄과 탄핵 그리고 한국 내에서의 극단적인 그 정치적 대립 이런 그 한국 내에서의 정치적 상황 특히 그것이 이제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일본과 한국 간의 이 선진국적인 정체성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것들이 한국에서 상당히 퇴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일본 측께서 조금 더 권위 있는 해석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상 뭐 이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좋은 인상이 좋지 않은 인상을 상회하는 그러니까 52대 37로 작년에는 42대 41로 부정적인 인상이 살짝 높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역전이 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골든 크로스가 긍정적 인상이 재작년에요. 2023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지금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도자의 인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본의 평가는 상당히 박하다라는 거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국내에서 지금 그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치적 양극화가 계엄이나 탄핵도 다 그런 현상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외교 정책에도 상당히 지금 드러나고 있고 외교 정책 중에서도 대일 정책에서 대표적으로 양극화가 과거에는 대북 정책에서 소위 남남 갈등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대일 정책에서 상당히 보수 진보 간의 의견 차이가 나오고 있고 또 대미 정책에서도 지금 부분적으로 상당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양 진영 간의 의견 차이가 작게는 20%, 크게는 한 30%씩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의 이런 그 정치적 양극화가 대외관 혹은 그 외교 정책의 양극화로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관련된 국민들의 뭐랄까요 평가 인식의 양극화로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그 실용주의 외교 혹은 그 실행 외교라고 하는 그 스탠스는 보수 진영의 스탠스하고 상당히 지금 그 근접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의 외교 정책관하고는 상당한 갭이 지금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현 정부가 앞으로 국내적으로 이 진보 진영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그런 그 스탠스와의 를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상당히 큰 정치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나와 있는데 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본에 대한 인상 이것이 이렇게 보면 세대별로 다 비슷했어요 그 동안에. 근데 2023년도부터 확대가 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한 12% 나고 24년도에는 20%가 나고 2025년에는 30%가 나고 이렇게 돼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한국 측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더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좀 진행까지 맡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켄 소장님 께서 일본 측께 이번 결과에 대한 일본 측의 그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보 켄 선생님. 네.はい、ご紹介いただきました、国際文化会館アジアパシフィックイニシアチブ、の代表を務めております、神保と申します。本日は私、日本語で、進行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会場におられる、皆さん、同時通訳、に、耳を傾け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で、今回、日本、韓国、そしてアメリカ3カ国の世論調査に、日本側のパートナーとして、参加できましたことを、大変光栄に、存じます。EAI の、ソン・ヨル所長、そして、KEI のジェームズ・キムさん、深い感謝の念を、表明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で、すでにソン・ヨル先生からもご紹介いただきました通り、現在国際社会が、ヨーロッパ、中東、そしてアメリカの政権交代に伴う、大きな不確実性の、もとにあり、でアジアもまた、地政学的な、緊張を高めているという状況にあります。でそうした中で、この日米韓が、同じ時期にですね、それぞれの国民意識を比較して、今後の政策形成や対話を考えていく非常に重要な調査にな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で、また今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そして日本にとって戦後80年の節目でも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その意義はまた大変大き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で、この後簡単にスライドを紹介した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冒頭簡単にこの今回の調査がどういう性格を持っ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を、紹介いたします。で、この園吉先生からも、紹介ありましたけれども、日本でもまたアメリカに対する、見方について、極めて、心配すべき、数字が出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で、アメリカはですね、日本と韓国がともに、極めて重要な同盟国であるという認識はともにしながらも、現トランプ政権に対する、いわゆる不信感ですね、これが高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と、今後の日米関係についても、悪化するという、回答が、かなり多く見られたというのが、アメリカに対する認識の特徴で、ございます。で、韓国についてもですね、で、さまざまな日韓関係が抱える問題を背景として、韓国に対するあまり良くないというイメージが、過半数を占め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ということの一方ですけれども、ただ韓国のいわゆるソフトパワーコンテンツに対する大衆文化が大変このイメージの寄与ということに対してプラスに作用してい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し、また日韓関係を重要だと考える回答もですね、イメージのこのあまり良くない回答に比べてみますと、重要だと考える回答もこれも過半数を占め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で、安全保障に関しては、台湾有事を現実的な有事だと見る回答も大変多く上り、ただし、そこに日本が、あるいは日米韓がどう関与するの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日本の中で世論の分断、分裂が見られるというのも大変興味深い特徴でありました。で、最後におそらく韓国のメディアの皆さん関心があると思われる日本が独自に核武装をすべきかという質問でございます。これ韓国保守政権、また保守政権を支持する皆さんの間では極めて核武装すべきだという回答が多いということは私も承知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では日本はどうかという時なんですけれども、依然として、過半数、63%が日本自身の、核武装には、反対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同時にアメリカの核の傘の信用性ということに関しても少し懸念すべき数字が見られ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それではですね、時間も限られてますので、簡単にスライドを紹介しながら、進め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考えております。はい。
今回の、調査なんですけれども、今回インターネット調査を、用いて、8月の19日から22日の3日間で、実施をいたしまして、18歳以上の男女1037人から、回答を得て、おります。男女比及び年齢別分布、はスライドに示されている通りなんですけれども、注意点といたしましては、特に性別とか、あるいは都道府県の分布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かなりバランスの取れた集計ができたと考え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年齢層に関しては、その回答者、有効回答者の多くの人たちが結構この60歳以上と、42%が60歳以上ということなので、かなりその回答した割合としては、年代別としてこの高齢者層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あと、先ほどソンヨル先生からは、いわゆるその過去からのこの経年変化についてのお話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回私ども初めて参加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て、この過去と比べて今回どうだった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評価は慎重に扱うべき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で、過去のパートナーである言論 NPO さんの時の調査では、その時はいわゆるその訪問調査というような形でじっくりと回答を得るもの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私どもはそのインターネット調査で行ったということで、調査手法としては共通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過去から経年変化でどう変化し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統計的に慎重に扱わ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で、まずアメリカと日本との関係ですけれども、まずアメリカに対して、良い印象を持っている割合というのは40.5%という回答が得られる一方で、34.5% に関しては、悪い印象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良い印象を持っている理由としては、やはりアメリカが日本の安全保障にとって、重要なパートナーであり、そして国際社会でのリーダーとしての役割があるといったことが挙げられている一方で、悪い印象を持っている理由としては、アメリカの大統領に対するそもそものネガティブな印象や、アメリカの自国中心主義、アメリカ第一主義というところがネガティブな理由として大きく挙げられ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で、トランプ大統領本人に対する印象についても質問したんですけれども、良い印象を持っている回答は14.7% に過ぎず、悪い印象を持っているという方が70.1%とかなり多い割合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また、韓国と同様にですね、この相互関税を含む、いわゆるこの通商政策に対する反応を聞いたところ、これに対して、いわゆるこの賛成といいますか、それにポジティブな回答を示すのは7.5% に過ぎず、76.5% はこれに対してオポズだと、反対だという意見が上が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で、現在の日米関係について良い関係だと回答したのは42.4%、一方で悪い関係だと回答したのは34.9% でした。で、また日本にとって現在の日米関係が重要だと考える割合は、これは大変高くて85.9% なんですけれども、今後の日米関係が良くなると考えている方は低くて、23.6% に過ぎず、むしろ関係が悪くなると回答した人は44.7%、31.6% は現在とあまり変わらないという回答になっております。これがスライドにとってですね、現れている数字ということなので、ご覧になっ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次にですね、日本と韓国との関係に移ります。で、韓国に対してですね、良い印象を持っているという回答は24.8%、大体4人に1人が良い印象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残念ながら51%は悪い印象を持っているという回答になりました。
で、この良い印象を持っている理由ですけれども、韓国の文化への魅力、そして旅行先としての魅力というものが、かなり高い理由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一方で悪い印象を持っている理由としては、歴史認識をめぐる対立、領土問題、反日デモなどの報道、国民性や気質といったことが、回答として挙げられました。で、韓国に対してですね、今回、ネガティブな印象が、多くなっているという結果については、今回は速報なので、この後、さまざまな分析を考え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し、先ほど、ソン・ヨル先生に言っていただいた、まさに韓国の進歩政権に対する警戒感とか、あるいはなんて言いましょうか、非常に難しい印象を抱いているといったことも、あ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もう一つ、この世論調査の手法として、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回答者において、60歳以上の年長者の割合が高く、年長者の韓国観というものが反映された可能性も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ので、まだ私どもの方で、この年代別の、調査を今発表する段階に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点、ぜひ皆さん報道される際にはご注意をいただければ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もう一つ非常に重要なのは、現在の日韓関係が重要だと考える割合は大変高くて、これは54.1%、重要ではないという割合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重要だと考える理由として挙げられたのは、やはりこの安全保障ということが重要であって、そして地理的文化的なつながりも重要だ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今後、日韓関係が良くなるのでしょうかと、3年から5年ぐらいのスパンですけれども、良くなると回答したのが26.2%、悪くなると回答したのが28.8%、44.9%が現在とあまり変わらないということで、これに関しては良い悪い変わらないというのが比較的この平行的な印象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あまり大きな傾向はここには出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日韓関係、今後日本が取り組むべき目標として、相互の信頼関係の回復や構築というものが、最も多くて、次いで、北朝鮮の核問題、安全保障面での協力の強化、といったところが挙げられておりました。で、日韓の協力関係について、歴史問題がどのぐらい関係しているのかという質問も挙げた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最も多かったのは、歴史問題自身はある程度残っていても、協力を進める中で解決を目指すということが、いわゆるこの実務的に協力を続けていきながら、並行的に問題を解決していくという回答が、最も多かったということは、非常に興味深いところ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以上、これが日韓関係に関するそれぞれの回答ということなので、その資料の中身についてはまた見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次に安全保障分野ですけれども、日本にとってどの国が脅威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回答がございました。すいません、今ちょっと私のスクリプトが、ページが変わってしまったので、少しお待ちください。はい。日本にとっての脅威については、中国の割合が最も多く、次に北朝鮮、最後に3番目にロシアという回答の順番になりました。で、また、経済面における日本にとって重要な国や地域について質問したところ、最も大きかったのはアメリカ、2位が中国、3番目に EU、そして、ASEAN、インドの順番という形になりました。で、次に在日米軍に関する質問ですけれども、特にこれ、日韓が双方ですね、駐留米軍に対する経費負担、そしてそれぞれのこの防衛費をどのぐらい増やすべき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質問もしてい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日本国内の回答として56%がこの駐留米軍経費というものを負担しすぎていると回答した上で、20%程度が適当な水準だということなので、やはりその駐留米軍に対する負担経費に対するいわゆるこの負担感というものが現れた回答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
一方で日本の防衛費については、3人に1人、33.7%が、これからも増やすべきだという回答でありまして、もう一つ同じようなもう3分の1ですけれども、現在の水準は維持するべきだという回答で、こういった回答の水準になったということも、大変興味深いところでございました。で、中国や北朝鮮からのこの軍事的な脅威に関して、アメリカの核の傘が、日本のために、十分、機能しているのかという質問に、関してですけれども、この十分であるという方は、3人に1人、3分の1に過ぎ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アメリカの核の傘が十分に機能していないという、回答が、半分近くに上っているというのは、大変重要な結果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また北朝鮮に対する日韓の安全保障協力ですけれども、北朝鮮からの軍事的脅威に対応するために42.5%は日韓の情報共有が必要だと回答しておりまして、一方で60%以上の回答者は日本と韓国どちらの国にも核兵器を保有す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反対の立場というものを表明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最後に国際関係の緊張に関する問題なんですけれども、今後数年以内に中国と台湾との間で軍事的な衝突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かという、どうかという質問に関したところ、42.1% があると思うという回答を挙げていたということも重要な回答ではなかったかと思います。また、これに関連してですね、台湾海峡での軍事的緊張や衝突のリスクについて77.1%が日本の安全保障や経済の日本の国益にとって非常に重要だという回答をしております。で、台湾有事の際の対応についての質問ですけれども、アメリカについて最も多くの割合が、米軍が同盟国と連携して、軍事介入をすべきだという回答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役割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これは日本の国内で意見が分かれていて、27.5% が自衛隊は直接的な戦闘には関与せず、アメリカに対する武器や弾薬などの後方支援や台湾に対する人道支援にとどめるべきだと回答して、また26%の割合は日本のいかなる軍事的な関与も避けるべきだという回答も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この点に対して日本の見方というのは分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日米韓3カ国における協力についても極めて大きなこれは賛成の意見が表明されていまして、51.7% が賛成、27.7% が反対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こうした数字というものも大変重要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最後にですね、今日本の国内で実は非常にセンシティブかつ政治的にも大きな問題になっている外国人に対する質問も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で、日本においてですね、今後外国人旅行客がさらに増えるところに対する意見を質問したところ、それは賛成であると回答した方が29.4%、反対と回答した人が50.7% でございました。で、賛成する理由というのは、外国人が増えれば、それは外国人旅行客による地方創生とか経済の活性化に充てるんですけれども、反対する理由として挙げられたのは、オーバーツーリズムとか、あるいは生活環境の悪化みたいなところが挙げ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また在留外国人が日本で増え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賛成するのも大体同じ割合なんですけれども、20.6%、反対する割合は57.8% ということで、賛成する理由は外国人労働者が必要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反対する理由としては、治安を心配する意見と、在留外国人のマナーとか、日本文化との摩擦を心配する意見ということが、同程度に挙げられ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以上ですね、ちょっと長くなって大変恐縮ですけれども、この日米同盟に対する不可欠性がありながら、
現在のアメリカに対する、依存への不安みたいなことも現れていますし、日韓関係に関して、韓国に対するイメージについては心配する数字は現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も韓国の重要性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大変この過半数が重要だと考えている力強い回答もありましたし、また日本を取り巻く有事に対する対応、そして外国人に対する考え方、こうしたところに今回の調査の大変大きな特徴が現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私の方からは以上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네, 진보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제임스 킴 박사님, 네,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I의 제임스 킴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동아시아 연구원과 API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손열 원장님과 그리고 진보 켄 원장님께 다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표명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조사가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올해가 한미일 캠프 데이빗 정상회담 2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이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 순방에서 거론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희 KI는 3자 협력의 지속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저희 KI는 앞으로 다음 1, 2주 사이 이번 조사와 관련된 미국 데이터를 주요 자료로 다룬 보고서를 출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자료나 한국 그리고 일본 협력 기관들의 내용도 다룬 출판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제 순서에서는 미국 여론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이게 저희 조사 방법이었고, 협력 조사 기관은 뉴버그였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번 조사에서 흥미롭게 생각하였던 몇 가지 핵심 결과를 소개시켜 드릴까 해서 나름대로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는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번 주에도 정상회담도 있었고 해서 제가 이런 결과를 발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자료를 살펴보시면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대체적으로 좋아 보이고, 한일에 대한 신뢰나 중요성에 대한 견해도 상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조사 응답자 중 약 60% 이상이 이시바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을 모른다고 말한 것을 보면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과 일본의 결과와는 좀 달라 보인다는 점,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호감도와 신뢰도는 양국 관계, 경제와 국방 협력 관련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인상이 호의적인 응답자 사이에서는 양자 관계가 좋게 평가되거나, 이번 기회를 경제 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양자 관계가 나쁘게 평가되거나 경쟁 관계로 보이는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한미 또는 한일 관계를 대체로 긍정적이게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두 국가에 대한 인상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적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기여하고 있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한국에는 44%, 그리고 일본에는 49%로 나타났는데, 각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곁들여 살펴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는 미국인 중
58%가 한국은, 61%가 일본은 자국 내 미국 주등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또는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와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 깊게 살펴본 부분은 대만 유사시 사태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제가 특히 놀란 점은 미국인 중 42%만이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한국인은 72%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손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의 경우 응답자의 49%가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을 일으킬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 대만과 관련된 미국의 대중정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워싱턴 입장에서 볼 때 대만 사태는 그 개연성이나 발생 확률이 문제가 아니라 대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만약 대만 해협에서 충돌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정책의 핵심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만 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이 정확히 어떻게 이 사태에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음을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인들이 미군 병력 배치를 통한 미국의 단독적인 군사 개입보다 외교적 접근 방식과 간접적인 지원을 더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공동 대응의 경우에도 또한 이 사안에 있어 미국 국민들은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만 사태가 어려운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국가적 합의가 없음을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역과 관세 문제에 있어 미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조사에서는 한국과 일본 각각 43%와 46%가 두 국가에 대한 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 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약 29%만이 이 지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 개발과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견은 대체로 엇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쪽을 지지하는 집단과 다른 쪽을 지지하는 집단 간의 동맹과 확장 억제에 대한 견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처럼 핵무기에 대한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자체 핵 개발이나 미국 핵무기 배치에 있어 응답자가 답을 동일하게 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아래 왼쪽부터 오른쪽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박스들이 더 어두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이 답을 동일하게 했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른 답을 다르게 했다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점을 더 나타내는 표를 제가 한국하고 일본 둘 다 나누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인들이 별로 이 차이점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임스 킴 박사님,
아주 귀중한 그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다 지금 준비가 두 분도 돼 있고요. 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할 텐데 미국과 일본에 계신 분들은 지금 줌으로 접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은 줌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예, 저 연합뉴스 이상서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자료에서 한국과 일본 전부 다 그 미국과 관계가 악화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 분석을 하셨는데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좋다, 매우 좋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나쁘다는 인식이 34.9%인 건 맞는데 그 긍정적인 게 42%가 거의 과반에 달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악화됐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게 더 경향이 높은 거 아닐까요? 지금 말씀 그 포인트는 제가 잘 확인을 했는데요. 요거는 그 진복현 선생님도 이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시계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빠졌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이 정도면 미일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부정적인 인식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이게 같아요. 그 부정적인 인식이 34%가 넘는 거는 맞는데 그거보다 좋다는 인식이 더 압도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악화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그러니까 나쁜 인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 네. 다음에 설명하시기를 일본 같은 경우는 부정적 인식이 더 증가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매년 그래프 수치를 보면은 그 추이를 알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설문밖에 없어가지고 뭐 네.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가지고. 네, 네. 그거는 우리 진복현 선생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のお話の中でも、申し上げたんですけれども、今回私どもが、行ったインターネット調査、は、初めて行った調査ということで、過去のですね、経年変化をたどるための、いわゆるこの、実証的な、変化を見ることということは少し気をつけ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で、過去ゲノ NPO さんと、EAI が行っていた調査の、手法というのは訪問留置回収法という、ものですね。で、インタビューを行って、時間をかけてですね、回答してもらって、それで回収するという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こちらはインターネット調査ということなので、回答の出方が、違う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したがって経年変化という形で回答することは私は慎重であるべき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ただその中でも現れていることは何かというと、やはりそのアメリカという日本にとって非常に重要であるという認識を持った国の重要性というのはこの回答の中でも8割以上の
日本人が重要だと答え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良い印象を持っているのが 40%、そして34%は悪い印象を持っていて、その悪い印象の中に挙げられているのが現在のトランプ政権の性格であるというところが今回の回答から読み解けること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원했던 그 답변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악화됐다고 일본이 인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34.9%잖아요. 근데 그 악화됐다고 한 인식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거의 한 10% 가까이 10% 포인트 가까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왜 악화됐다고 인식을 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예. 표현을 수정을 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신뢰 뭐 저하됐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악화됐다라고 하는 게 그 추세로 봤을 때 그 악화라는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부정이 긍정을 앞서서 악화라고 표현을 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여기 그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첫째 줄 보면은 일본 국민의 미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 저하가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뚜렷하다고 잠깐만요. 어디를 그 말씀? 어제 보도자료 배포하신대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건 좀 그 수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어떻게 수정을 하라? 네? 어떻게 수정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 측 파트는 지금 이 결과 데이터로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진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만 한정해서 그러면 표현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게 된 네? 게 그 일본의 경우 밀 관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44.7%로 긍정적 인식을 크게 앞질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크로스가 일어났었는지 작년 수치라도 좀 알 수 없을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신 포인트 확인했죠? 예. 전달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여기 선생님.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데이터는 작년과 비교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쨌든 동아시아 연구원은 그 언론 그 NPO와 진행을 해오셨다가 올해는 어쨌든 API와 진행을 하게 되셨는데 그 여론조사 기간이 좀 바뀌게 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그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겐론 NPO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로 그리고 올해는 이제 다시 API화 했는데 이유 중에 가장 큰 그 이유는 저희가 그 동안에는 그 대면 조사를 했어요. 1,000명의 대면 조사를 했는데 그 대면 조사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 그 대면 조사를 하는데 따른 그 릴라이어빌리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조사 방식을 저희가 웹조사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 웹조사로 전환은 이미 동아시아 연구원은 2019년부터 몇 가지 조사들은 웹조사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제 그 웹조사로 전체 모든 조사들을 웹조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일본 측은 계속 그 우편 조사를 하는 것을 원하고 우리는 그 웹조사로 지금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서로 그 웹조사와 우편 조사를 병행을 할 수는 없겠느냐. 그런데 거기서 그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웹조사를 다 같이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주지하시겠지만 웹조사가 지금 뭐 그 과학적인 조사로는 아주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외교안보와 관련된 이슈에서 그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문항이 많은 경우에는 방문 조사의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그 전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입니다. 저 일단 이렇게 트럼피즘에 대한 반발이 좀 두드러지게 나왔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혹시 한미일 3자 협력 체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또 궁금하고요. 또 이 한국은 동변상련 심리로 이제 일본과 협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좀 더 유보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아까 제임스 긴 박사님이 그 자체 핵무장, 독자 핵무장 뭐 이렇게 미국의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 좀 한국과 미국이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은 제임스 킴 박사님 그리고 진보 소장님 이 순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임스 네, 킴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3자 협력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는 지금 방금 질문하신 점은 일본에 더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미국 입장은 이제 그 여론도 중요하고 그 대신 이제 그 지도자들의 입장이 어떠하냐 이게 저는 좀 저희 지금 워싱턴에서 바라보는 싱크탱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심거리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좀 긍정적이게 또 건전하게 이 이슈를 좀 끌고 나간다면 좀 더 생산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많은 동아시아 연구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제가 얼추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연구 결과물은 제가 기억에서 잘 나지는 않고 전에 제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든지 또는 최근에 나온 CSIS에서 조사한 결과물들을 좀 살펴보시면 자체 핵무장하고 관련돼 있어서는 미국의 그 확장 억제력에 대한 불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술핵 재배치 문제 이슈에 있어서는 동맹을 중요시 생각은 하지만 확장 억제력에 대한 걱정이 주요 이제 관심거리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집단이 두 개가 다른 집단입니다. 하나는 독립적인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세력들과 그게 이제 자체 핵무장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동맹의 중요성을 중심적으로 다루면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섞여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이 됐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에 국한된 한국 정치 환경과 배경에 국한된 이런 해석이고요. 미국에서 과연 이러한 그 차이점을 미국 국민들도 이런 비슷한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지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질문을 미국 여론조사에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본 건데 진행을 해본 바 어떻게 보면 놀랍지 않은 결과죠.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이제 그 핵심적인 포인트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떠한 핵무기냐, 어디에서 이 생산된 핵무기냐, 누가 이거를 조종하고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한국에 핵무기가 있느냐, 일본의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미국의 핵무기가 그쪽에 배치되던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던 상관없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여기에 있어서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입장이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여기에 이런 집단적인 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 이슈를 하나의 이슈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진보 소장님. 네, は 말씀해 い、주시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ず私たちのこの質問の聞き方の問題ですけれども、まずこの日本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厳しい中で、具体的に想定されうる、有事で最も気になるものは何ですかと言ったところ、台湾有事に関する問題意識というのは極めて高かったというのが第一番目。で、そしてその台湾有事は日本の、安全保障と、深く関わり合うと、つまりこれは切り離せるものではなくて、日本にとっても、重大な、事項であると考えた人が、これがもう7割を超える、ということの性格が、明らか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3番目に台湾有事にどう、対応するべきなのかというときに、やはりアメリカの直接的な介入があるべきだと考えた方が一番多かった。つまり台湾自身とか、あるいはアメリカの同盟国だけで何か対応す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アメリカ自身が関わってくるということがそうあるべきだと考えている人が多かったこと。そして最後にその中での日米韓の3カ国間の協力が重要だと考えている回答が最も大きかったという、こういう性格だった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いいかと思います。ただ今後政策のあり方を考える上で、日本のいわゆるこの自衛隊、軍事的なこの役割という点において、日本国内では依然としてその役割のあり方についての意見が分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も大変重要な結果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그 박 기자님 지금 질문에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트럼피즘과 한미일 3자 협력의 미래의 문제인데 현재 한미일 3자 협력 그러니까 그 군사 안보 협력에 대한 한일 양국의 지지는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이 한미일 3자 협력의 약한 고리는 한일이었는데 지금 한일 양쪽 다 한미일 3자 협력 특히 그 안보 차원에서의 협력에는 뭐 50% 이상의 한국은 70%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피즘의 영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는 트럼프 미국에 대한 한일의 우려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이냐 하는 바로 이제 그 문제인데 가장 큰 우려는 미국의 커미트먼트가 약해지는 경우에 지금 현재 한일이 그러면 그 미국에 대한 그 안보 의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을 조금 더 인게이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이 그 조금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 한일은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이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드러났고 한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이슈는 그 트럼피즘에 의해서 그 한국과 일본이 전체적인 이 지역 내에서의 그 억지력의 분담을 상당히 받는 경우에 다시 말해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그 해야 되는 그런 그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그 과연 이 한일이 서로 그 안보 협력을 잘 이뤄 나가면서 그 미국의 요구를 맞춰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질문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한일 간에는
그 협력에 장애물들이 있고 특히 이번에 그 여론조사에 나온 일본 측에서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의 저하 이런 것들이 한일 간의 안보 협력에 장애물이 혹시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변수를 이제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한일 양국은 조금 더 안보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그 트럼프 공세에 조금 더 그 잘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그 이해를 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트럼피즘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크게 깨는 방향으로 가지는 어, 않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 기자님. 네. 그 한국이 미국에 대한 신뢰 그 항목에서 그 신뢰하지 않는다가 30.2%잖아요. 그 4쪽이요. 그 보도자료 4쪽이고 주신 거는 11쪽이요. 이거 30% 넘어간 게 집계 이래 처음인가요? 네. 그거는 여기 이 표가 미국 신뢰 여부 2011에서 2025년 미국 신뢰 여부에 대해서 2017년부터 25년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이번이 가장 높게 나와 제가 이런- 여쭤본 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집계를 시작한 이래 30% 넘어간 게 올해가 처음인가 싶어서 네. 올해 2017년부터 집계를 시작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저 마이니치 신문의 사와다 선생님이신데 지금 줌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일본 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 외교에 관련된 그 내각부가 하는 그 여론 조사를 보면 그 세대 차가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고령자 남성의 대한 인식은 분명히 그 나쁜 쪽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60대 이상이 4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조금 좀 편향된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컨트롤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아시아 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그 회답자의 편차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진보 선생님이 사실 대답을 좀 해주셨는데 사우다 선생님 잠깐만요. 그 2023년도에 겐론 엠피오하고 저희가 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2년 전에요. 그때에는 60대 이상이 39%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이 41.9%니까 한 3%가 조금 더 집계됐는데 이게 그 과표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보면 50대 같은 경우도 2023년에는 16%인데 이번에는 17% 이렇게 해서 그 사실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 좀 그 편향된 데이터라고 얘기하기는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API와 요 부분은 좀 지금부터 좀 정밀하게 다시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진보 선생님 추가적으로 발언하시겠습니까?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日本で、実施したのは、
実質回答期間が、2日間、そして、有効回答数を、1000以上にするという手法で取って、その際に有効回答数が比較的、60代以上の方々が増えるというのは、世論調査全体の傾向だ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で、その中で、おっしゃった通りなんですけれども、どちらかというと20代から40代までの、回答者の、意見が、十分に反映され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は、これ構造的な、問題があると思います。他方で、この、人口分布と、そしてその、回答者を傾斜配分にして、その、傾向を出すというやり方もちろん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多分手法的には人間を何分の1にするみたいな話になってしまって、すごく危ない結果も招きかね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手法っていうのは多分完璧なものはない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で、他方でまた日本で、いろんな例えば投票率との、関係性とか、今回の参院選で、どの人がどの年代の人が投票行きましたかという割合を見ても、比較的ですね、今回回答した人と投票分布っていうのは合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私は思っているんです。で、そうやって考えると、当然そのいろんなこの結果のバイアスは出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もまた一つのその社会指標であるという、むしろどういう形でその数字が形成されていてですね、どういう回答がなされたかというそのクロス的な解釈こそが大事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よりその構造的な世論調査をや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それはそのやるべき機関がやるということで良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います。 네, 저희 그 EAI 조사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연령 분포가 그 좀 정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마 예 줌으로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수님 저희가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네, 예, 말씀드릴까요? 아까 전에 그 삼자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간의 그 호감도 또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다른 국가에 대한 가지고 있는 호감도라든지 또는 그 신뢰도 이러한 그 지표를 제가 유심 깊게 그 관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만이 아니죠. 동아시아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계를 깼을 때 그 정치적인 여파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치적인 여파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이 관계를 깬다면 그 국가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이러한 지지도,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자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경제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면이 보이는데, 제가 보기로는 만약에 그 관계 자체를 깬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론의 또 반응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선거와 그 밀접한 그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정치적인 여파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이러한 요소들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닌가.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 지도층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변수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추세를 봤을 때는 여러 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없지 않게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미일이 좀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와 그 인식이 있다면 삼자협력은 계속 지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제 기대인데 개인적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라는 엑스팩터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3자 협력 하기 싫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문제는 또 다르게 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3자 협력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뭐 나쁘다는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의 의지만 어느 정도 따라준다면 3자 협력의 지속 가능성 더 높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래에 트럼프라는 그 요소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예정된 시간이 지금 뭐 한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그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한 1시간 그 15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기자님들 그 바쁜 와중에 특히 뭐 저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또 오늘 이렇게 그 취재를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그 두 파트너 기관인 API와 그 KEI 에 오늘 특히 참석을 해주신 그 진보켄 소장님 그리고 제임스 킴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한미일 3자 여론조사를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그 굉장히 그 이 실무 조정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무사히 저희가 결과도 냈고 또 결과에 대한 그 보고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그 3개 기관의 그 실무자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